트렌드서핑에 있어서 중요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너무나 바라고 이거 아니면 안 돼, 이거 아니면 끝이야 라고 하는 내적 긴장인데요. 이 중요성을 다루는 방법, 중요성을 낮추는 방법만 제대로 이해해도 끌어당김과 트렌드서핑에 있어서 50% 이상은 여러분이 쉽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긴장이 결국에는 현실에서 균형력을 작동시키고요. 결국에 상황이 우리의 의도와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거예요. 중요성을 낮추라는데 중요성을 낮춰야 된다는 것을 알겠는데 그게 말처럼 쉽나?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해답을 악기를 배우듯이 연습하는 방식으로 중요성을 다루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성은 사실 감정이 아니라 에너지의 불균형이에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만들어내는 진동입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우리의 에너지는 한쪽으로 쏠려요. 이때 우주는 균형을 맞추는 방식으로 움직이는데요. 너무 간절히 원하는 것이 오히려 멀어지는 이유는 그 진동이 부족함의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하는 중요성, 앞으로 말씀드릴 중요성, 트렌드서핑에서 나오는 중요성은요, 단순히 그냥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중요성이라는 말 앞에는 지나친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돈 너무나 중요하고요. 건강도 중요하고 가족도 중요하고 애인관계, 결혼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아예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너무나 과하게 지나치게 중요하게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부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부 중요성은요, 나는 반드시 이걸 해야 해 라고 하는 자기 집착이고요. 외부 중요성은 이 일이 나에게 꼭 일어나야 해 라고 하는 외부 상황 집착입니다.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이거를 굳이 나누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중요성의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는데요. 이 두 개 다 현실 전이를 일으켜서 결과적으로 흐름을 맞게 됩니다. 감정이 아닌 균형의 신호로 한번 이 중요성을 바라보세요. 불안, 초조, 과한 기대, 이러한 감정들이 결국에는 균형이 깨졌다라는 일종의 표시이자 신호입니다. 감정을 이렇게 그냥 이런 것이 생겼다고 해서 억누르지 마시고요. 아, 지금 내가 한쪽으로 쏠려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힌트가 나오는데요. 중요성을 낮추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인식하기입니다. 내가 중요성이 높아졌구나 라는 것을 감정의 신호를 통해서 인식하는 것입니다. 감정의 신호를 통해서 중요성의 정도를 인식하는 것이죠. 중요성을 낮춘다는 것은요, 결과를 포기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 댓글 달아주시고요, 메일 상담 계속해서 해주십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질문은요, 바로 이 중요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언어는 다를 수 있지만 중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러한 댓글을 다시고 그러한 메일을 보내주시는 거죠. 저도 다 알고 있고요. 이러한 것이 잘못됐다, 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이 원리를 모르신다면요. 집착과 무관심의 사이가 있거든요. 집착과 무관심의 사이로 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관조라는 태도인데, 트렌드서핑의 핵심은요,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목표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트렌드서핑의 핵심은요, 냉정한 무관심이 아니라 관조적인 참여예요. 결과를 원하되 그 결과에 붙잡히지 않는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를 원하되 그 결과에 붙잡히지 않는 상태가 바로 중요성이 낮아진 관조로서 참여하는 상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의식의 기술이기 때문에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는 겁니다.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의 힘이 있습니다. 트렌드서핑에서는요, 모든 현실은 이미 존재합니다. 가능태 모델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수많은 그 좌표 평면상에 수학 예전에 함수 배우실 때 이렇게 좌표 평면이 있는데 그 안에 수많은 점의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가능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버전은 정말 수만 대로, 수천만 개로 측정할 수 없는 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그 가능태도 이미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올바른 파동에 맞추는 것입니다. 결과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고요. 이미 가진 느낌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중요할수록 오히려 더 가볍게 다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놓는 연습을 통해서 의도적인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내려놓음, 놓아버림, 이런 말 제가 정말 많이 말씀드리는데요. 놓아버림과 포기,
이것을 많이 헷갈려 하시기 때문에 이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내려놓음은요, 포기가 아닙니다. 중요성을 낮추는 것은 포기가 아니에요. 무관심과 의도하는 것 그 사이에 있는 것이죠. 손에 쥐고 있는 돌을 놓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냥 놓으면 돼요. 이것이 연습이 필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너무나 손에 쥐고 있는 돌을 소중하게 생각할수록 이것은 연습이 필요한 작업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가진 목표에 있어서 중요성이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동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이 돌을 놓는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를 내려놓는 것은요, 체념이 아니라 균형 회복의 행위임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돌을 내려놓아야만 다른 돌을 집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포기하는 것이 아닌 연습이 필요한 중요성 내려놓기라는 것입니다. 감정을 직접 낮추지 마시고요. 관찰로 전환하세요. 이것이 다시 한번 연습이 필요한 부분의 핵심입니다. 인식한 다음에는요, 감정을 직접 낮추려고 하지 마세요. 관찰로 전환하세요. 감정은요, 억누를수록 에너지가 커지게 됩니다. 괜찮아져야 해, 평온해야 해 라고 강요하는 순간 이미 그것은 또 다른 중요성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감정을 통제하려 하지 마시고요. 그냥 지켜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목표에 대해서 이루려고 가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뭔가 잘 안 돼서 계속해서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침 확언을 통해서, 아침뿐만 아니라 확언을 통해서 긍정 확언을 하는 거죠. 나는 긍정적이다. 나는 이것을 이미 이뤘다. 나는 평온하다. 나는 자신감이 넘친다. 계속해서 확언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제대로 된 확언이 아닌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일종의 일시적인 감정적 고양에 지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식의 확언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큰 효과가 없습니다. 감정은요, 여러분이 억누를 수 있다고 해서 억눌러지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인식하고 관찰할 때 서서히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지켜보는 자로 자리를 바꾸셔야 돼요. 느끼는 나에서 지켜보는 나로 위치를 이동하세요. 이것은 명상을 통해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영상에서 명상을 추천드리는데요. 명상을 통해서 에너지 위치를 이동시키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들다, 명상이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밤에 아무 소음도 없고 또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악, 클래식 음악 뭐 이런 거 들으셔도 돼요. 너무 시끌벅적한 음악이 아니라면 들으시면서 또 그럼 명상 볼 같은 것도 있죠. 그런 걸 통해서 조용한 가운데서 그냥 호흡에 집중해 보시는 거. 다른 어떤 잡념을 비우고, 물론 잡념이 잘 안 비워집니다. 명상을 처음에 하실 때는 조금씩 집중을 하면서, 집중이라는 게 호흡에 집중을 하면서 잡념을 덜어내는 연습을 하시면 끝나고 나면 생각보다 중요성이 낮춰져 있는 거, 관찰자 입장으로 돌아가 있는 거 여러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상 정말 추천드리고요. 이 전환만으로는요, 사실 큰 결과의 변화가 있다라기보다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중요성이 반 이상 줄어들어요. 저는 중요성이 급하게 막 높아지는 경험, 저도 많이 합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성을 완전히 낮출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급한 명상, 저는 해변 소리 들으면서 많이 하거든요. 개인적인 경험의 공유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중요성을 낮출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러한 것을 루틴으로서 잡아보시면 어떨까요? 실질적인 연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감정의 진동이 사라질 때 바로 현실이 움직입니다. 내면에 평형을 되찾으면요, 외부 세계도 따라서 균형을 찾아요. 여러분, 현실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바뀌어야만 현실이 바뀝니다. 제가 감정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에너지 주파수인 거죠. 에너지 주파수가 바뀌어야만 바로 이 현실도 바뀌게 됩니다. 결과를 움직이려 하지 마시고요. 내 진동을 먼저 바꿔보세요. 그럼 현실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중요성을 낮추는 건요, 결론적으로 훈련이에요. 악기를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악기를 배워보신 분들은 처음에는 좀 어렵고 이게 내가 할 수 있을까 싶다가도 나중에 돼봐서 내가 이걸 왜 못했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 정도로 중요성 낮추기는요, 악기를 배우는 것처럼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기타나 피아노 처음 배울 때 손가락이 말을 안 듣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중요성을 낮추는 것도 반복 연습을 통해서만 익숙해집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리허설 하듯이 한번 다뤄보세요. 불안, 초조, 조급함이 올라오면
지금 연습할 타이밍이구나. 지금 연습 중이다. 이렇게 말하세요. 실전이 아니라 연습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마음은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이것을 큰 일에서 시작하시기보다는 작은 일에서 조금씩 연습을 해보세요. 커다란 목표나 관계보다 일상의 사소한 부분에서 먼저 중요성을 낮춰보세요. 작은 연습이 쌓이면 큰 현실에서도 균형을 잃지 않게 됩니다. 중요성을 낮출 때 현실은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면 외부 의도가 작동해요. 이게 바로 포인트인데요. 외부 의도는 많이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조정할 수 없는, 하지만 항상 당신을 돕는 흐름입니다. 세상은 나를 돌봐주고 있다 라고 하는 확언 저도 많이 하는데, 이 확언에서 나오는 게 바로 외부 의도예요. 그 안에 다 포함이 된 거고요. 그 흐름이 작동하려면 여러분의 손이 현실의 방향 키를 놓아야 됩니다. 현실은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지만 그 손에 키를 계속해서 잡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더 효율적인 길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꾸만 다른 길로, 내 머리로 다른 길을 생각하면서 의도하면서 이상한 낭떠러지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현실의 소나귀를 놓아보세요. 노력보다 진동이 현실을 만듭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막힐 때 그것은 노력의 양이 아니라 중요성의 진동이 원인입니다. 가볍게 만드는 사람이 결국 현실을 바꿔요. 낮추면 낮출수록 현실은 부드럽게 열립니다. 중요성을 낮추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포기가 아니라 유연함을 회복하는 작업입니다. 이 유연함 속에서만 현실은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중요성을 낮춘다는 것은요, 결과에 무관심해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균형을 회복하는 행위입니다. 마치 악기를 배울 때처럼 손끝 감각이 익숙해지듯이 처음에 불안하고 어색하겠지만 반복과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진동은 점점 부드러워질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는 날이 있을 거예요. 이제는 굳이 애쓰지 않아도 현실이 나를 돕고 있구나. 많은 끌어당김의 법칙을 계속해서 해오시고 그 너머의 차원에서 트랜서핑에서 또는 네빌링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뭔가 깨달음을 많이 얻으신 분들은 굳이 끌어당김의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이에요. 중요성을 낮추면 어차피 현실이 내가 의도한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진짜 현실 조율의 시작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영상 길이를 낮추고 조금 임팩트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매일 상담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메일을 통해서 그래도 나는 중요성을 낮추기가 어렵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공통적인 내용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현실은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현실은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나에게 조금 더 맞춘 상황 설명이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메일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널 홈 들어가셔서 더보기 누르면 메일 주소가 있는데요. 거기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확언 하나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더 좋은 일이 생긴다. 되면 좋고 안 되면 더 좋은 일이 생긴다. 네, 감사합니다. 마음의 나침반이었습니다.